당신은 누군가를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사라진 것으로요. 찾을 수 없었지만 포기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3년 가을, 오세련은 22살이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돈도 없었지만 품 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이 오세련은 그 손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그것이 그녀의 맹세였습니다. 민준이 3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단 6시간, 토목점 일을 나간 사이 이모에게 맡겨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를 뒤졌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아 신고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오세련의 삶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민준이 있던 시간, 그리고 민준을 찾는 시간. 그 무렵 민준은 충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새 부모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줬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자라면서 늘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알아볼 눈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오래 봤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지. 오세련은 울면서도 일했습니다. 토목점에서 봉제 공장으로, 공장에서 유통회사로, 유통에서 그룹으로. 더 유명해지면 민준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집무실 서랍에는 항상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기 민준을 안고 찍은 유일한 사진. 아이의 왼쪽 귀 뒤 작은 딸기 모양 점. 오세련은 그것을 손목시계 뚜껑 안쪽에 붙여두었습니다. 계약 도장을 찍을 때도, 기자회견 단상에 설 때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찬 손목에 세상에서 가장 낡은 사진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38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을 전전하다 한성그룹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연봉이 좋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그는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입양 서류, 친모의 이름이 지워진 그 줄, 단 2글자 서울. 그것이 그가 아는 자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찾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기 전 습관처럼 면접관들의 눈을 하나씩 봤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지. 287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오세련의 손이 멈췄습니다. 38. 충청도 억양. 눈빛은 낯설었지만 웃는 방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없는 그 웃음. 오세련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봤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오세련은 비서에게 단 한 가지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 왼쪽 귀 뒤를 확인해.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세련이 다시 말했습니다. 더 조용하게. 딸기 모양. 비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오세련은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세련은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눈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회장이 아니라 22살의 엄마로 돌아가서 그날 밤 민주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세련. 세 글자를 치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알게 됐을 때 무너질까봐. 그 눈빛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눈빛이 맞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오세련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잃었다. 아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잃은 것이다. 자격을 따지는 건 사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창문에 비가 내리고 그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오세련이 민준을 부른 곳은 본사 지하 1층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회의실도 임원실도 아닌 가장 평범한 곳. 그녀는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오세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오세련이 천천히 시계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민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왼쪽 귀 뒤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오세련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오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아니야. 그 세 글자가 식당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채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세련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될 자격을 달라는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 끝날 때 민준의 시선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비싼 구두. 그러나 양말이 없었습니다. 서두르다 양말도 신지 못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30조짜리 기업의 회장이 그날만큼은 그냥 엄마였습니다. 민주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님 말고. 오세련의 입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웃음이었습니다. 40년 만의 웃음.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닌 몸이 먼저 반응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직 더 강한 감정으로만 대체된다고. 오세련은 40년 동안 죄책감을 사업으로 눌렀습니다. 그러나 30조도 그것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녹인 건 양말도 신지 못하고
달려온 맨발이었습니다. 더 강한 감정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래된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 친모의 이름이 지워진 그 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지워진 자리 옆에 천천히 썼습니다. 오세련, 세 글자, 그리고 파일을 덮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습니다. 40년의 공백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무언가가 녹습니다. 오세련에겐 그것이 맨발이었습니다. 민준에겐 그것이 지워진 자리를 채운 세 글자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다 양말도 못 신고 달려온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억눌려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큼 강한 감정을 당신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곁에 있는데 외면하고 있습니까?